자, 쿠팡이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자, 미국 상장을 선택한 배경부터 앞으로의 비전까지 관련 내용을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 넘게 지속됐던 SK와 LG의 배터리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 승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합의 가능성부터 남은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쿠팡 모르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로켓 배송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선택을 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아니고요. 과거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나스닥도 선택을 안 하고 뉴욕 증권거래소를 택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쿠팡의 지배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네. 쿠팡, 우리나라에 와 있는 회사는 미국 쿠팡의 자회사입니다. 쿠팡의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죠. 거기에 있는 쿠팡 LCC라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상장을 하니까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럽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쿠팡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증권 시장이 좀 더 믿음직스러웠거나 또는 한국 시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한국에 와서 상장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신의 나라에서 상장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측면은 있는 것이죠. 예. 쿠팡이 미국 회사였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쿠팡이 예. 그 지분 구조를 처음으로 발표했거든요. 아. 그전에도 이제 미국 회사로 알려져 있었지만은 네. 한 번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도대체 쿠팡이 누구의 것이냐. 특히 일본과 우리가 이 무역 전쟁을 할 때는 예. 네. 쿠팡은 일본인 회사다라는 얘기도 인터넷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요, 이 실제 개인 주주는 손정희 회장이라는 분, 그러니까 한국계 일본인이죠. 예, 예. 마사요시 손이라는 분이 최대 주주고, 그러나 회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최대 주주라서 그 사람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상장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네. 회사의 내역을 보면 손정희 회장은 일대 주주이긴 하지만 미국 투자 자본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한국인 자본은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적어도 자본 구성, 지분 구성으로 볼 때는 이건 100%한 75% 정도 미국 회사, 그다음에 나머지 한 25% 정도 일본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요즘은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국경이 좀 없어졌어요.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네. 한국에서 꾸려간다면 한국 기업으로도 광의의 한국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죠. 예. 안타까운 것은 이 쿠팡이 보다 더 우리하고 같이 좀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증시에 상장을 했으면 좋았는데 결국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게 쿠팡이 국내 증시 말고 미국 증시를 택한 거 미국 기업이니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가 차등 의결권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라는 것도 네. 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쿠팡은 왜 미국으로 갔느냐?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미국으로 갔다. 예. 그러니까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LCC가 상장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쿠팡은 2010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11년째 하는데 한 번도 흑자를 못 냈어요. 아. 예. 계속 적자입니다. 하는 사업마다 다 적자입니다. 예.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는 증권 상장을 할 때 적자 회사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를 내면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애초부터 쿠팡은 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김범수 회장이라는 분은 처음 회사 창립할 때부터 미국 나스닥으로 간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차등 의결권이라는 건데요. 예. 이 의결권이라는 것은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 한 주가 있어야 되고 네. 100주면
100개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게 보편적인 룰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일부 벤처 회사에서 최근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돈이 좀 없는 기업들인데 아이디어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자기 돈이 주식의 10%밖에 없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은 사람이 회사를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예. 상속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주식을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한 주가 아닌 2주, 3주 이렇게 확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하고는 차등을 해서 줄 수 있는 게 차등 의료권이거든요. 이번에 쿠팡은 그 김범수 회장에게, 김범석 회장에게 29배 차등 의료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김범수 회장은 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지분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2%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곱하기 29를 하면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네요. 요거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완전히 쿠팡은 그 개인 김범석 회장, 물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분이 개인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한국의 정권시장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등 의결권 때문이라도 한국으로 오지 못했다, 미국으로 갔다, 이제 그런 시각에서 쿠팡의 미국 탈출을 좀 아쉽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예. 그러면 쿠팡은 앞으로 김범석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좀 확실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그 주식을 상속을 해버리면 차등 의결권은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서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의사결정은 김범석 회장에게 회사의 결정은 모든 걸 맡기되 나머지 자본은 여전히 손정희 소프트뱅크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모펀드들이 같이 합작한 그런 형태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경영권 좀 안정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만년 적자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상장하게 되면은 쿠팡은 좀 우리 국내 유통업계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지금 이번에 나스닥도 아닌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원래 김범석 회장의 꿈이 나스닥 상장입니다. 근데 나스닥보다는 뉴욕 증시가 훨씬 더 커요. 돈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쿠팡이 이제 컸던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 현재 자산 가치의 약 한 7배 내지 8배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돈이 7배 이상의 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주식 발행 차금이라 해서 IPO 과정에서 그에게 돈이 생기는 거죠. 그 돈은 일단 대주주인 손정희 회장이 가져가고 하겠지만 회사 내부에도 상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 되면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LCC가 굉장히 큰 부자가 될 것이고 그 자회사인 한국에도 돈을 투자하겠죠. 그럼 이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적어도 10조 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10조가 들어오면 지금 쿠팡은 로봇 배송하지 않습니까? 네. 예. AI 로봇이라든지 또 풀필먼트라 해서 지금 이 배송 창고 전국에 많은 배송 센터가 있어야 그만큼 더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이커머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쿠팡의 발전 속도만큼 중소상인들은 일터를 좀 잃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많은 유통업체도 쿠팡에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동전의 양면의 칼인데 쿠팡이 이렇게 상장을 해서 그 돈으로 한국의 풀필먼트 많이 유통망을 구축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대응해서 토종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여기에 대응했을 때 상승 에너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말과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말이 좀 다른 거예요? 뉴욕 증시는 뭐 다우, S&P 500, 나스닥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 도 있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은 한국 거래소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1부, 2부라고 보면 되는데 예. 미국은 아예 나스닥도 주식회사고 뉴욕 증시라고 그러는 NYSE도 또 다른 주식회사 형태로 따로 움직여요. 네. 따로 움직이는데 각자가 자기들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나스닥은 아무래도 상장하기가 좀 더 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NYSE라는 곳은 오래된 전통적인 기업들, 이를테면 뭐
아주 오래된 월마트라든지 또는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수백 년 된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있고 그 덩치가 아직은 뉴욕 증시가 더 크죠. 예. 기업은 어디에 상장해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권 시장이 적다 보니까 그 정권 시장의 구분에 대해서 별로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한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미국은 그 정권 거래소가 많이 있어서 본인이 자격 요건이 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또 끌어와서 스카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쿠팡이 미국의 그 뉴욕 시장에 진출하면서 손정희 회장이요. 예. 투자를 한 3조 넘게 했더라고요. 그럼 수익이 더 굉장히 많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 쿠팡의 아주 비밀주의, 신비주의 때문인데요. 이것도 추측이에요. 그럼 3조 원 넘는 게? 예, 현재 예.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들어갔던 손정희 회장의 투자 규모를 역산한 규모인데 네. 손정희 회장만 3조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또 비전 펀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도 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쿠팡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 LLC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LLC는 거기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한국에 재투자하는 이런 방식인데 손정희 회장은 투자는 한국에 한 게 아니라 미국 회사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서는 또는 세무당국에서 얼마 했는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이번 투자로서 약 7배 내지 8배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조를 투자했다면 37이 28, 약 한 25조 정도를 벌었고요. 4조를 투자했다면 30조 이상을 IPO 한 방으로 돈을 번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앵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좀 시도하는 걸 보면서 한국 유니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라면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박사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자면 쿠팡을 온전히 좀 우리 유니콘 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그러게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본 구성 면에서는 100% 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그러나 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홍남기 부총리 얘기대로 한국에서의 사업이 뉴욕 증시에서 인정을 받는다. 한국이 그만큼 시장 가치가 있는 나라다. 네. 국제 자본이 이제 또 놓고 볼 때 한국으로 가면 돈을 벌 수도 있다. 한국이 그만큼 큰 시장이다라는 면에서 이번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지금 외국계 회사로서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로서는 2014년에 알리바바 이후에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벤처기업이 커가는 토양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에는 아이디어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어쨌든 이제는 기업을 따질 때 지나치게 국적보다는 실제로 그 사회의 부가가치를 누가 떨어뜨려 주느냐, 고용을 많이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쿠팡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그 언론사 시험 볼 때 유니콘 기업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한번 생각이 났네요. 예.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자, LG와 SK가 전기차 배터리 싸움을 막 했잖아요. 근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LG 승 이렇게 해줬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둘은 이제 뭐 화해하거나 합의할 상황이 아닌가 궁금해요. 사실 이 ITC 미국 무역위원회의 판정 이것은 우리나라 LG와 SK 문제를 넘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한 후폭풍을 가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배터리는 지금 환경주 시대에 환경이 중요한 시대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주도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시장인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LG냐 SK냐 누가 영업 비밀을 뺏어갔느냐, 누가 특허를 뺏어갔느냐 이런데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재판 중에 하나인 LG의 영업 비밀을 과연 SK가 훔쳐갔느냐.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재판 3년 가까이 끌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ITC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이것은 SK가 LG의 비밀을 유출해서 뺏어간 것이다 네. 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판정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한 SK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에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이 대목은
상당히 지금 쇼킹한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ITC의 판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 성명을 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대목이 앞으로의 변수인데요. 지금 ITC가 판결을 내면 60일 내에 대통령이 최종 그것을 추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판결을 뒤집자는 것은 아니고요. 네. SK가 영업 비밀을 빼온 것은 사실인데 SK에 대해서 10년간이나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벌은 주지 마라.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과연 바이든이 자신의 그 위험, 일단 법을 어겼다고 ITC가 판정을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누구도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서 조지아 주지사가 예. 바이든 대통령에게 업소를 했습니다. 제발 좀 SK 좀 살려달라. 자, 왜냐? 예. SK가 바로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고 네. 또 2공장, 3공장을 계속 짓기로 돼 있어요. 현직 조지아 주지사도 한국에 여러 번 와서 SK의 지금 미국 공장 유치를 앞장서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지아 주지사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달라들 것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지아 주지사, 예. 저분 공화당 사람입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 주 선거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아주 중요했죠. 박빙의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이 상원도 2개를 뺐고 대선에서도 뺏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공화당 주지사의 말을 얼마나 들어줄 것인가 네. 이 대목도 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K와 LG가 어떻게 합의를 하거나 그래서 다시 배터리 공급을 잘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 두 회사가 합의를 해서 예. 잘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측에서 우선 배상금을 내놓으면서 네네. 합의를 하는 것이 결국은 SK나 LG나 세계 최고의 첨단의 배터리 회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벌금을 내거나 또는 손실이 입어가지고 어느 회사가 못 나가게 된다면 예. 결국 우리나라 국민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큰 타격이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저 회사들 간에 지금 이 소송이 하나 영업 비밀뿐만이 아니라 특허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건이 걸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또 예. 이번에 ITC가 판정을 내렸지만은 네. 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조 원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내놓고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항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과연 되는군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회사 계속 그 기술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간단치 않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유, 많이 복잡하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